개념서류만 다 공부한 다음에 개념을 다 주고 나서 그다음 한꺼번에 유형서 하면은 안 됩니까? 물론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효율적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은요, 개념서와 유형서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. 선행을 나갈 때 개념서로만 공부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머니께서 이제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가끔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학생들하고 간혹 상담을 하게 되면은 학생한테 이런 걸 많이 묻습니다. 너 책 뭘로 공부했어? 그러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. 개념 원리와 센수하고 그 다음에 블랙랩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기본 정석하고 센수하고를 했고요. 그 다음에는 블랙랩을 풀었습니다. 뭐 이런 말을 쭉 합니다. 자,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저는 개념 원리를만 공부를 했습니다. 이런 학생이 있고요. 또는 저는 센수학과 심화책 블랙라벨로만 공부를 했습니다. 두 가지 학생의 예를 보겠습니다. 그러면요, 시험을 안 봐도 결과는 뭐 빤합니다.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그 상담하고 시험을 봤을 때 개념 원리로만 공부를 한 학생은요, 성적이 안 좋고요. 센수학과 블랙라벨로만 공부한 학생은 문제풀이 했을 때 식 내용이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요. 그렇게 다릅니다. 이 말은 뭐냐면 개념서는 개념서이고 유형서는 유형서입니다. 개념서하고 유형서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. 맨 처음에 선행 개념 진도를 나갈 때 당연히 개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개념 공부를 안 하고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면요, 개념 공부 안 됩니다. 그럼 어머니 또 이런 말씀 하세요. 문제집에 개념 설명이 돼 있습니다. 그걸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념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. 유형서는 그냥 유형서입니다. 개념서가 아닙니다. 자, 제가 개념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모든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가 있고 해설이 그냥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. 이건 개념원리 책이고, 자, 정석입니다. 정석도 본문을 보시면은요, 문제 있고요. 그 문제에 관한 풀이가 그냥 본문에 그냥 있습니다. 문제집 보겠습니다. 센수학 그 A스텝하고요, B스텝의 대표 유형 하나에서만 풀어도 수능 50점 받습니다. 자, 본문 풀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이게 개념서와 유형서의 차이입니다. 이 책이 개념서인지 유형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본문을 보십시오. 문제 해설이 같이 돼 있는 책은 개념서이고 해설이 없고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책은 유형서입니다. 유형서에 개념 설명이 있습니다. 문제 풀 때 필요한 공식만 그냥 정리가 되어 있고 설명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개념 공부를 했을 때 학생들이 개념 공부 충분히 될까요?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개념서로 공부하면서 개념에 관한 설명이 쭉 자세하게 돼 있고요. 성질에 대해서 증명이 다 있고 공식 있으면 증명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개념서는 이 개념에 관한 문제들이 기본 문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해설지를 보면서 앞에서 배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구나 라고 이 풀이를 다 봐야 됩니다. 내 힘으로 문제 풀어야겠죠? 그래서 이 똑같은 유형이 유제로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다 있어요. 모든 개념서는 본문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는 개념서를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. 그런데 개념서로만 공부하면 또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요, 개념서는 개념을 공부하는 책입니다. 개념을 공부하고 이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뭐가 빠져 있을까요? 이 단원에서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빠져 있습니다. 그 문제들을 어디서 연습하냐면 유형서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개념서류만 다 공부한 다음에 개념을 다 주고 나서 그다음 한꺼번에 유형서 하면은 안 됩니까? 물론 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효율적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은요, 유형서도 그냥 문제풀이가 아닙니다. 유형서도 같은 유형이 정리가 돼 있어서 같은 유형끼리 문제를 푸는데요. 이 유형은 맞아, 지금 배운 개념에서 이 개념을 사용해서 푸는구나.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개념 공부를 더 탄탄히 하고 유형 문제풀이도 더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이 유형서입니다. 그래서 맨 처음 개념 공부할 때는 이 개념서와 유형서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요, 만약에 학생들이 개념서 없이요, 문제지만 공부했어요. 센수학과 블랙라벨 또는 센수학과 고쟁이 이렇게만 공부했어요. 이 개념 설명해봐, 이 공식 증명해봐, 하나도 못해요. 그 학생들은 문제는 좀 많이 풀어서 문제는 당장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, 이 문제를 기억을 못해요.
저는 수학은 암기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. 그러면은 풀면서 문제도 외워주고 풀이 방법도 저절로 외워지게 돼 있어요. 외워야 돼요.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다 이해가 되고 알아야 외워져요. 이해가 안 되고 모르면 절대로 외워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무작정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풀다 보면 그냥 외워져요. 외워진다는 건 뭐냐면 그 문제와 문제의 유형과 풀이가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온다는 것이 외우는 거거든요. 그런데 개념 공부가 충분히 안 된 학생들은요, 유형서 문제를 많이 풀어도요 외워지지가 않아요. 당장 문제 풀고 끄덕끄덕 답이 맞구나 오답하고 하는데요, 내가 왜 틀렸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를 못해요. 당연합니다. 개념 공부가 안 돼 있어서요, 정의도 구분을 못하고 성질도 구분 못하고 성질학을 설명하려면 하나도 못해요. 여기 나와 있는 짤막한 개념 정리되어 있는 것만로만 공부했기 때문에요. 만약에 학원에서도요, 선생님께서 이 문제지로만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하신다 하더라도요,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때요, 개념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지 않습니다. 그냥 문제풀이에 급급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. 문제를 많이 풀어도 나중에 기억이 남지가 않습니다. 허공에 날리는 문제들만 많이 풀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개념이 탄탄한 학생들은요,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다져지게 돼서 그 문제들이 다 내 것으로 되어서 나중에 실력 발휘가 되는 겁니다. 나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오답도 많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풀어도 확신이 없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학교 시험 성적에 따라서 공부한 교재의 성취도가 거의 일치합니다.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성실해야 됩니다. 중고등학교에서의 수학 성적은 머리가 아니라 거의 노력입니다. 머리가 좋아서 성적을 잘 받는 학생도 일부 있지만요, 노력입니다. 특히 고등학교 가서 학교 내신 성적과 수능 등급을 잘 받는 학생들은요, 노력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 상담할 때 학교 수학 성적을 묻고요, 교재에 뭘로 했는가, 이 학생 이제 어떻게 취소하면 되는구나 라고 길이 환하게 봅니다. 시험 보나 마나 뭐 똑같습니다. 시험 봐도요, 제가 예상한 대로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. 제가 무수히 많은 학생을 상담하고 시험을 봤을 때 그 결과입니다. 학원에서 지금 학생을 가르치시는데요, 문제집으로만 수업을 듣는다 하면은요, 좀 어머니께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, 지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문제풀이에 중점을 많이 두시고 유형서로만 학생을 가르치신다 하시면은요, 개념서로 넣어서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시오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, 선행 개념 진도를 나갈 때 개념서로만 공부해도 안 되고요, 유형서로만 공부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. 개념서와 유형서를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. 맨 처음에 개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하죠. 심화할 때 개념서가 필요 없을까요? 안 해도 될까요? 개념서가요, 당연히 필요합니다. 이 개념서는요, 언제까지 써야 되냐면 수능 보는 날 가는 아침까지 필요한 것이 이 개념서입니다. 선생님 보십시오. 정말 기본 개념에 관한 문제가 반이 나왔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문제 풀면 이 개념이 토석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답이 나오면은 내가 어떤 기본 개념이 좀 잘 안 됐을까, 그거 항상 개념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심화 과정 들어가서도 항상 개념서를 가지고 계속 공부하십시오.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의 김현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